나이가 들수록 잠도 잘 못 자고 다음날이면 항상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꿀잠을 잘 수 있는 궁합이 있는데요.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바나나, 그냥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건강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우선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관리하는 데 정말 도움이 돼요. 평소 짠 음식을 자주 드셨거나 혈압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바나나를 드시면 나트륨을 어느 정도 잡아주니까 부담 없이 챙겨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속이 불편할 때가 많으시죠? 이럴 때 바나나가 도움이 되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데 참 좋습니다. 변비로 불편하셨던 분들은 바나나 하나씩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따로 준비할 것도 없이 달콤하게 즐기면서 속이 편안해지니 참 간편하죠. 또 요즘 따라 피로감이 쉽게 쌓이는 것 같다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B6가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줘서 조금 처지는 날에는 하나씩 챙겨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바나나가 기분 전환에 좋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에 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기분이 울적할 때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맛있게 즐기면서 혈압도 챙기고 속도 편안하게 하고 피로할 때 에너지 보충도 하고 기분까지 밝게 해주니 집에 두고 챙겨 드시기에 참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바나나도 함께 먹을 때 주의할 음식들이 있는데요. 바나나랑 우유를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유나 요거트에 바나나를 넣으면 맛있고 부드러워서 부담 없이 드시기 좋은데요.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조합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나에는 섬유질이 많고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같이 들어가면 소화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 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특히 아침 빈속에 드시면 속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자주 드시기보다는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속이 훨씬 편안합니다. 또 바나나 자체가 달달하잖아요. 여기에 꿀을 더하거나 초콜릿이랑 같이 드시면 단맛이 더해지면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단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몸이 더 피곤해지고 금방 허기가 지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당이 확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면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원래 단맛이 충분하니까 너무 단 것들과 겹쳐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 드실 때 바나나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은데요.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 속 성분이 약과 겹칠 수 있거든요. 약이 제 역할을 못하게 하거나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 약 드시는 시간에는 바나나를 피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뿐 아니라 다른 음식을 드신 후에도 바로 눕는 습관은 피해야 하는데요. 배가 더부룩해지고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드시고 나서 가볍게라도 조금 움직이시는 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평소에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이 너무 많아지지 않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특히 칼륨이 많은 음식들이랑 바나나를 같이 드시면 몸속 칼륨이 많아지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는 손발이 저리다가 중증으로 가면 근육마비로 진행되고 심하면 급성 심부전을 유발해요. 그래서 몇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먼저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예요. 건강식으로 자주 드시지만 시금치에도 칼륨이 많아요.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국에 넣으실 때 양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바나나까지 곁들이면 칼륨이 더해지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식으로 참 좋은데 양이 많아지면 칼륨 섭취가 늘어나거든요. 바나나랑 같이 드실 때는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적당히 즐기는 게 좋아요. 또 감자튀김도 은근히 칼륨이 많아요. 간식으로 드실 때 바삭하고 맛있어서 손이 자꾸 가는데 바나나랑 함께 드시면 칼륨이 꽤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자튀김 드실 때는 바나나는 잠깐 밀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칼륨이 많은 과일은 참외, 수박, 토마토, 오렌지는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럼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장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변비 예방에 아주 좋은데요. 바나나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드시면 서로 좋은 작용을 하면서 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특히 사과는 껍질째 드시면 더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어서 효과가 배가 되니까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귀리, 오트밀이라고도 하죠. 아침 식사 대용으로 참 좋고 죽이나 선식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여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의 움직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바나나와 귀리를 함께 넣고 죽처럼 끓여 드시거나 귀리로 만든 시리얼에 바나나를 얹어서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가 돼요. 포만감이 좋아서 불필요한 군것질도 줄일 수 있고요. 또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는 데도 도움이 돼요. 식사나 간식으로 부담 없이 챙기면서 장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말린 자두, 푸른인데요. 예로부터 장 건강 지킴이라고 할 만큼 변비 예방에 효과적인 과일이에요. 푸른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에 수분을 공급하고 장 운동을 도와줘요. 그래서 바나나와 푸른을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와 소르비톨이 함께 작용해서 변비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요즘은 푸른이 간편하게 나오니까 식사 후에 간식처럼 몇 개 드시거나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스무드로 드시면 속이 한결 편안해져요. 그리고 주의하실 게 덜 익은 바나나는 탄닌 함량이 높아 변비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완전히 익은 것을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바나나 말고도 변비에 좋은 다른 식재료들도 있는데요. 먼저 다시마는 바다에서 나오는 식물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요. 특히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에서 수분을 머금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우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엉에 풍부한 아눌린이라는 성분이 장 건강에 참 좋은데요. 이 성분은 장 속에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줘서 변비 예방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덕분에 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데쳐서 쌈으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돼서 속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잠도 잘 못 자고 다음날이면 항상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꿀잠을 잘 수 있는 궁합이 있는데요. 먼저 견과류 중 아몬드를 추천드립니다. 아몬드는 숙면에 좋은 대표적인 견과류인데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호르몬인데요. 아몬드 속에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호두도 아주 좋아요. 꾸준히 드시면 혈액 속 멜라토닌 농도가 3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뇌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불면증뿐만 아니라 건망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돼요. 이 외에도 피스타치오나 브라질 너트 같은 견과류들도 숙면에 도움이 되니까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과일 중에서는 체리가 좋은데요.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불면증 완화, 생체 리듬을 맞추는 데 효과적이고요. 키위는 이노시톨과 엽산이 풍부해서 잠이 잘 오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과일은 대추인데요. 대추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심장 기능을 촉진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숙면에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추는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저녁 식사 때 곁들이기 좋고요. 달걀도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가 풍부해서 멜라토닌 생성이 더 촉진되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숙면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피해야 할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초콜릿, 술, 너무 매운 음식, 당분이 많은 디저트는 저녁 식사에 피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신경을 자극해서 잠이 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바나나와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익은 상태에 따라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초록 바나나는 덜 익은 상태로 딱딱하고 녹말 함량이 높아서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두고 3일 정도 뒤에 드실 경우에만 고르는 게 좋고요.
노란색은 잘 익은 상태로 부드러운 식감과 먹기에 딱 좋은 단맛이 나니 바로 먹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겉에 갈색으로 반점이 생긴 건 과하게 숙성된 상태인데요. 이때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의 양이 증가하고 당분도 증가해서 더 달아져요. 일반적으로는 문제없이 더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높은 당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달걀빵을 추천드리는데요. 잘 익은 노란색 바나나 2개, 달걀 2개, 아몬드 가루 50g, 소금 한 꼬집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바나나를 원하는 식감에 따라 부드럽게 또는 덩어리가 남도록 으깨줍니다. 으깬 바나나에 달걀을 넣고 잘 섞어준 후 아몬드 가루와 소금을 더해 반죽을 해주세요. 반죽을 오일을 바른 그릇이나 종이볼에 담고 전자레인지에서 5분간 조리해요.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바나나 달걀빵 완성입니다. 이렇게 자주 먹었던 바나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독이 되기도 하고 보약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 때문에 평생을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거나 당뇨 예방을 원하신다면 흑염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흑염소는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무기질 성분도 많아 골다공증 예방과 빈혈에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고혈압 환자나 갱년기 여성에게 좋고 특히 뇌기능과 당뇨 예방을 돕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소고기 0.7%, 돼지고기 1.3%에 비해서 흑염소 고기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는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한 포의 국내산 풍천장어 한 마리 분량인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1000mg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활력제를 챙겨 먹지 않아도 하루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수컷 흑염소보다 4배나 더 비싸지만 황제실록은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연 방목하고 기른 6개월 미만의 국내산 암컷 흑염소만을 추출하기 때문에 잡내가 없어 깔끔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